안녕하세요. 심플리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K뷰티 투자할 수 있는 ETF 3개 정리해 봅니다. 우선 K뷰티 투자할 수 있는 ETF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로 K뷰티, 타이거 화장품, 그리고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상품입니다. 상품 개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로 K뷰티는 화장품 이외에도 필러 및 보톡스 관련된 국내 기업 약 2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타이거 화장품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3번 산업에 좀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좀 오래된 ETF이고요.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는 2021년에 게시된 상품인데 지금 상품명에서 K컬처라고 되어 있듯이 화장품 포함해서 그 이외에도 K팝 좀 미디어 컨텐츠 부분에도 투자하는 그런 좀 전반적인 문화 부분에 투자하는 액티브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시일이 좀 상이에요. 하나로 K뷰티는 지난달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타이거 화장품은 2015년, 타임폴리오는 2021년에 게시된 상품이라서 좀 투자되어 있는 자산 규모 면에서도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운용되어 온 타이거 화장품 같은 경우는 991억 원, 약 1000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 있고요. 기준일은 5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하나로 K뷰티는 93억 원 정도, 타임폴리오는 약 85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분배금 한번 보시면 우선 세 상품 모두 분배금이 지급된다라고 상품 설명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타임폴리오는 현재까지 분배금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타이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분배금 지급으로 적혀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매해 5월 정도 연 1회 지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5월 3일 날, 그러니까 4월 컷오프로 5월 3일 날 지급된 분배금은 주당 17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5원, 지지난해에는 5원 정도로 매해 좀 상이합니다만 연 1회 지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게시됐기 때문에 2016년부터 게시된 거 다 합했을 때 주당 152원 정도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하나로가 이제 게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 수익률 모두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보면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로 K뷰티 21.46%, 타이거 화장품은 24.27%이고요. 아무래도 미디어 쪽이 섞여 있는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같은 경우도 16.84로 나머지 두 상품보다는 소폭 낮습니다만 최근 다른 지수 대비해서도 매우 수익률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1년 수익률은 타이거 화장품하고 타임폴리오는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화장품 1년 수익률 40%야 너무 좋은데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수익률은 항상 보실 때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화장품 상장 이후 전체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50%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TF 투자라고 하더라도 좀 안전하다 하더라도 기간 면에서는 좀 이런 수익률이 업앤다운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좀 차익 실현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다음은 보수 수수료 좀 비교해 보면 운용 보수 이외에 기타 보수 모두 합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액티브 상품인 타임폴리오 K컬처가 수수료가 1.3%로 가장 높습니다. 액티브는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것처럼 이제 패시브로 지수를 그대로 카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운용 매니저의 그 재량에 의해서 종목도 좀 적극적으로 바꾸고 또 비중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더 비싸고요. 실제로 뒤에서 이제 기초지수 보여드리겠지만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같은 경우는 기초지수 대비 초과 성과율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수 대비해서 1년 예를 들어서 초과 성과율이 무려 28%나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기초지수는 보여드리겠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초과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상품 수수료는 하나로는 0.45, 타이거는 0.6224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구성 종목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로 K뷰티랑 타이거 화장품부터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임폴리오에는 이미 다른 섹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는 좀 별도로 보려고 하고요. 우선 가장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 있는 하나로 K뷰티, 타이거 화장품 현재 5월 17일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종목 모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노란색으로 표기해드린 하이라이트 드린 그 종목들은 각각의 ETF에만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이고요. 나머지는 공통으로 담겨져 있는 그 종목들입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K뷰티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아모레 퍼시픽이랑 LG생건의 비중이 두 ETF 매우 상이합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하나로 K뷰티에는 LG생건이 21%, 아모레 퍼시픽이 20% 담겨 있어서 두 종목 합만 봤을 때도 무려 42%가량 담겨져 있고요. 타이거에는 아모레 10%, LG생건 약 9.8% 담겨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은 LG생건과 아모레의 비중이다.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APR입니다. APR은 지금 현재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미용기기로 지금 굉장히 이익이 좋은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타이거 화장품에만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휴젤 실리콘 튜브 에디톡스가 이제 하나로 K뷰티에만 좀 담겨져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이제 필러나 보톡스 관련된 이제 성분이나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메디톡스는 좀 보톡스로 좀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같은 기업들이 하나로에만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또 상이합니다. 다음은 타이거에만 담겨져 있는 종목들인데요. 콜마 B&H, 콜마 홀딩스는 이 콜마 B&H 약간 지주격인 회사고 현대바이오랜드 또 네오팜은 이제 아토피 관련된 그런 화장품을 좀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또 타이거 화장품에만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좀 담겨져 있는 구성 종목들이 꽤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조금 겹쳐지는 부분은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토니모리라든지 코리아나 같은 별개 화장품 기업들이 좀 타이거 상품에 좀 아주 적은 비중이긴 합니다만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성 종목은 타이거 화장품 22개, 하나로 K뷰티 약 20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차이점으로 짚어드렸던 이 APR 기업의 포함 비포함 즉 타이거에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업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APR은 2014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뷰티 피부 미용기기 또 패션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약 6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현재 브랜드는 메디큐브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메디큐브 브랜드에서 바로 이 김희선 씨가 선전하는 이런 미용기기, 뷰티기기가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제 고주파 같은 것을 쏘아대면서 피부 재생 효과를 누리는, 즉 피부과에서 해주는 시술을 집에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미용기기인데 사실 이 같은 미용기기는 LG생건에서도 내고 내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상품이 거의 약 168만 대가 판매가 되면서 굉장히 흥행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연간 실적 보시면 매출에 거의 2021년과 2023년 풀이업 비교해 보시면 거의 2배가량 가까이 상승을 했고 또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5.51%였는데 거의 약 20%대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실적인데요. 이제 1분기 매출액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매출액 역시 굉장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서 주가가 최근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같은 기업이 지금 현재 타이거 화장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로에는 뭐 종목 변경 시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이제 이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살펴보면 여기에도 이제 APR이 7.1%로 가장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APR이 현재 그 세 개의 ETF 중에서는 하나로에만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는 좀 따로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ETF는 성과도 좋고 K뷰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ETF의 기초지수 자체에 엔터 미디어주가 들어가고 또 지금 이 실제 구성 종목을 뜯어보니까 식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섹터 커버리지가 좀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특이점이 아모레, LG생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뷰티가 담겨져 있는데 아모레, LG생건이 비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좀 특이했던 거고요. 일단 엔터 포함해서 게임 포함해서 그 엔터 관련된 주가 무려 17%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넷마블이 6.7%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JYP 또 CJ ENM, 하이브, YG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들의 합이 약 19%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특히 엔터주들이 좀 실적이 크게 좋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굉장히 최근 주가가 눌러 있거든요.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JYP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고 또 매출도 크게 빠지면서 실적 발표 당일 하루에 거의 13%까지도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아시겠지만 뭐 미니진 이슈 등으로 현재 엔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ETF에 이제 엔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또 특이점은 CJ와 삼양식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또 삼양식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하루에 그 실적 발표날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CJ와 삼양식품이라는 식품 쪽이 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CJ는 아무래도 CJ ENM도 가지고 있고 CJ 제일제장도 갖고 있어서 지주사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ETF가 뒤에서 기초지수 보여드리겠지만 기초지수랑 조금은 결이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지수에는 예를 들어서 식품은 커버리지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액티브 상품이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기초지수 대비해서 초과 성과율이 매우 좋은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ETF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K뷰티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라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섹터 커버리지 믹스가 조금은 심한 편이고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ETF를 투자할 때 이렇게 다른 섹터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디어가 올라갈 때 뷰티가 빠질 수 있고 뷰티가 올라갈 때 미디어가 빠질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별도로 따로따로 투자를 하면 그 매매 시점을 달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담겨져 버리면 거의 항상 거의 수익률이 이제 상방이 막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상품 중에서는 일단 앞에 두 가지 상품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혹은 또 이제 오히려 개별주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기초지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K뷰티는 화장품, 피부, 미용 키워드로 이제 유니버스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제외를 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ETF 때 이제 재무 건전성 부족 기업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예를 들어서 뭐 유동 주식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뭐 2천억 원 정도 뭐 미만이거나 또 60일 평균 거래 대금이 10억 원 미만인 그런 종목들을 그런 아주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카나로 K뷰티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당 캡이 2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0%나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의 비중이 매우 큰 것도 사실 저는 이제 하나로에서는 조금은 타이거보다는 위험 요소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최대 20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 2회 종목 변경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6월에 정기 변경 시에 APR이 포함될지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거 화장품은 모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화장품 사업에 매출이 발생하거나 혹은 화장품 사업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니버스로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그런 성분이라든지 제조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좀 분산돼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균등하게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기업도 10% 초과로 아주 많이 담겨져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 4회 이제 종목 변경이 일어나고요. 1, 4, 7, 10월에 종목 변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임플로 K컬처 액티브는 일단 액티브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지수보다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지수는 참조하시되 이거보다는 항상 그 매니저 운용 재량상으로 액티브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초지수는 섹터가 미디어, 게임, 의료 장비 및 서비스, 바이오 섹터 이렇게 네 섹터에서 각각 섹터별 종목을 상위 몇 개씩 선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의료 장비 및 서비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화장품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가 의료하는 의료로 종목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 자체를 의료 장비 및 서비스로 넓힌 것 같고요. 우선 미디어 섹터에서는 상위 10개 종목, 나머지에서는 각 5개 종목씩을 선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익스클루하는, 그러니까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 20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연 2회 5월 11월 종목 변경이 일어나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4개 섹터에는 아예 식품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삼양식품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식품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삼양식품 같이 식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투자를 하신다면 일단 좀 자주 종목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가 차트 살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1개월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20%, 24%, 또 16% 이랬었는데 사실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종목 그렇듯이 모든 ETF가 그렇듯이 수익률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거 화장품 상장 이래 차트를 가지고 와 보았고요. 보시다시피 상장 이래 봤을 때는 장기로 봤을 때는 장기 시계로 봤을 때는 수익은 좋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최근만 뜯어서 아까 보여드리면 요 부분인데 최근이라고 해도 거의 한 달 사이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좋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K뷰티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순풍이 불면서 굉장히 지금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세 개 상품 모두 최근 단기적으로 매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은 살펴보시면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섹터 커버리지가 넓은 타임폴리오보다는 타이거 하나로가 나은 것 같고, 구성 비중이 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로보다는 타이거가 나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망을 하거나 혹은 개별주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뷰티 쪽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어떤 ETF가 있는지 좀 공부해 보고자 지금 세 상품 좀 비교 정리해 보았고요. 이번 영상도 좀 참고하시고 이번 영상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